진실 혹은 거짓이라 그래서 갑자기 긴장되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광고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바로 백진삼입니다. 네, 백진삼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가 없는데, 그리고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난 것 같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난 것 같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백진삼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 7일 이내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 포항 선수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한간에는 포항 눈치가 보여서 데려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데리고 오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왜냐면은 부담스러웠거든. 기존에 여기 있는 선수들도 와보니까, 내가 데리고 온 선수가 아니라 와보니까 6명 있는 거야, 포항 전 선수가. 네. 근데 또 포항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FC 서울이 아니라 포항이 여기 포항 스트레스지. 그래서 사실 있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제가 데리고 올 마음이 있었으면 그 얘기도 저 들었어요. 예전부터 서울을 가려고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오버레드는 왜 재계약을 시켰고, 그랜트를 왜 내가 안 잡았고, 그렇겠습니까? 다 내가 사정을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내가 작업을 다 했겠지,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팬들이 서운하니까 아마 갔다가 막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만약 꼭 필요하다면은 데려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뭐 승대는 FA니까 가능성이 있었었고, 그쵸? 그랜트도 FA였고. 그랜트도 FA였고. 창내는 바이아웃이 있어서 국내는 절대 이적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이제 한번 창내 얘기를 한번 하셨는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이 오라고 했다. 오라고 한다고 지가 옵니까? 그리고 국내는 구단에서 오라고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친분이 있으니까 막 전화하면서 창내가 원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농담식으로. 사실 그 얘기는 했어요. 창내한테. 정확히 얘기하지만 전화를 하면서 너는 지금 감독이 떠나고 사장님도 지금 연임이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네가 좀 팀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창녀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해외 쪽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왕이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안 올래? 이제 농담으로 한번 던졌는데 그게 모르겠어. 어떻게 그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선수를 안 데려오는 게 저는 어떤 새로운 도전에 좀 의미가 더 있다고 낫죠. 봐서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럼요. 그리고 서울에 부임하기 전에 다른 팀으로 갈 뻔했다. 예. 조금만 더 그간 공개하지 못한 얘기를 조금 해주신다면. 뭐 이제 중국팀에서 처음에 두 팀이 있었는데 먼저 있었던 팀은 뭐 이제 루머로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도 우승팀이었었는데 그 팀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서 저한테 그 디렉터하고 부사장하고 화상 통화를 한 2번 정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갔었고요. 그러다가 그쪽에서 조금 외국인 감독에 대한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이쪽에 최고 고위층이. 그러면 저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했었고, 저도 괜찮다고 해서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또 우리 ACL 같은 주에 있는 팀에서 저한테 오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우한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할 때 이제 FC하고도 제가 연락을 받았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고민을 할 때 이제 코칭 스태프의 관계,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FC 서울이 낫다고 생각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솔직히 중국이 좀 컸었고, 하지만 금액적인 것보다는 비전을 보고 FC 서울을 선택하게 됐죠. 그 금액 말씀하셨으니까 한간에는 연봉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거든요. 어디요? 감독님이 여기 서울 오시면서 2자릿수가 됐다 이런 소문도 나오는데 돈 얘기는 하지 마시죠. 그리고 조금 오른 걸로 포항보다는. 네,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네,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 중국 갔으면 한 그 세금 때문에 2배라고. 그렇죠. 그러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코칭 스태프를 3명을, 처음엔 2명을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2명은 안 된다.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은 식솔들이 많은데 그러면 새로운 감독이 포항에 오게 되면 그 선수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데 좀 많이 못 데리고 가면 내가 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다음 질문으로 포항에 남기고 온 아들이 걱정된다? 아니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구단에 이제 그 아이를 선택을 해서 올릴 때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3년 안에 성장을 못 시키면 내보내도 좋다.
작년이가 3년 딱 3년 차거든요. 네. 작년에 조금 많이 성숙된 성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제는 홀로서기를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랑 할 때는 항상 그래요. 좀 공격으로 나가고 싶은데 네. 팀이 골 먹어서 지면 안 되니까 네. 자기가 공격적으로 잘 못하더라고. 네. 항상 뒤에서 뒷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아마 좀 더 공격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아빠가 감독이면 어떨까요? 뛰는 아들의 심경은 눈치가 더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지고 싶은 생각이 더 안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면 아빠도 힘들고 자기도 경기를 뛰면서 지면 욕먹을 수 있으니 그래서 아마 수비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기여를 하고 더 노력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집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가장 취재를 많이 하는 게 아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아빠 어디 가요? 얼굴을 서로 못 봅니다. 걔는 2층에 올라가 있고 네. 저는 밑에 있고 온지도 몰라요. 쓱 왔다가 그냥 가고 얼굴을 전혀 못 보고 말도 안 합니다. 결정이 났을 때는 그래도 가장 먼저 가족한테 알려줬나요? 결정을 하기 전 네. 이제 얘기는 했죠. 밥 먹으면서. 네. 어떨 것 같냐? 네. 라고 이제 물어봤었고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었고 이제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야, 어떨 것 같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대답이 안 오고 나도 그냥 그렇게 던져놓고 그냥 먹는데 한 1분 지났나? 타이밍이지. 그게 끝입니다. 아 진짜요? 네. 상대팀으로 이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둘째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기려고 좀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걔가 져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워낙 성격이 호탕하셔갖고 포항에서 업적이 되게 쉽게 한 것 같거든요. 얼핏 봤을 때. 근데 안에서 들여다보면 분명히 죽을 힘을 다해서 하셨을 텐데 다시 돌아갔을 때 2019년 다시 돌아갔을 때 그 3, 4년 동안 똑같은 아니면 더 좋은 업적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글쎄요, 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의 한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는 이유가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타고난 거와 노력의 어떤 선. 타고났을 때 천재니까 노력을 하면 100까지 가는 거고 네. 그럼 타고나지 못했지만 정말 노력을 하면 네. 90%, 95%. 근데 100은 못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투자 대비 난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투자가 더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은 있습니다. 네. 남기고 온 것 중에 가장 감독님이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린 자원들이요. 그것도 그래요. 제가 여기를 뭐 팀을 떠나고 여기로 올 것 같으면 어린 자원들을 왜 키워놓고 갔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 올해를 위해서 경기 다 뛰고 경험시켜주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제가 있든 없든 간에 스텔러스는 그 선수들이 성장을 해야만 되는 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다 계획을 하고 어린 선수들 좀 기회를 많이 주고 키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원들이 아마도 올해 팀 컬러를 이어가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감독님이 약간 좀 타고난 지도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경기 중에 임기응변이라던가 네. 그래요? 두뇌 싸움이라던가. 근데 감독님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좀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노력하다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것 같다. 우리 이제 선수들하고 여기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김기동 감독이 다르다는데 야,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수도 있을 거다. 네. 근데 나는 마술사가 아니거든요. 네. 속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거든. 어쨌든 훈련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선수라고 교감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지 네. 뭐 기분에 따라 가지고 필로 얻어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준비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를 잘했던 게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는 프로세지가 높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기 전날 몇 시 정도에 주무세요? 경기 전날은 편합니다. 경기 전날은 아주 편해요. 네. 왜냐면은 바꿀 게 없어요. 네. 왜냐면 경기 준비가 이틀 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경기 전날은 뭐 내일 경기를 보고 그 흐름을 보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 전날은 아주 편합니다. 예전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 상대 분석이 끝나지 않으면 뭐 방에서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좀 힘들죠.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셰프의 킥이라고 내가 그 인터뷰 했었는데 네. 어떤 중요한 포인트죠. 맛의 포인트. 네. 축구의 어떤 포인트를 분석을 하면서 찾지 못하면 네. 이제 졸리니까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다가 새벽에 깨요. 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새벽에 한 4시, 5시에 깨요. 그러면 영상 펴놓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좀 개운해집니까? 그쪽으로 보면, 들여다보면. 계속 보다 보면 뭐 새로운 것도 생길 때가 있고 못 찾을 때가 있는데 못 찾으면 또 코치들하고 또 다시 미팅을 해서 코치들의 또 얘기를 듣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찾으신 노하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지도자한테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없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지도자를 시작한 게 13년도 겨울에 시작해서 14년도 이광용 감독님하고 같이 코치를 하면서 근데 감독님 방에 가면 매일 침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분석관이 있고 이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세요. 네. 담배도 많이 피시고. 네. 그럼 내가 얘기를 하죠. 감독님, 담배 피우면 나 이 방에 안 들어와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담배 끊으시고 이제 야, 침대로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네. 코치한테. 네. 수석 코치도 아니었어, 그때는. 야, 옆에 누워서 편안하게 봐.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 누워가지고 또 영상 새벽까지 보고,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영상 같이 보고 또 몰랐던 포인트를 또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다시 보는 어떤 포인트나 그런 것들을 좀 배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가끔씩 임기응변 하실 때 신태용 감독 느낌도 조금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뭐 신태용 감독도 매직이라고 별명이 있었고 감독님께서도 이동 매직 있고 영향이 좀 있었나요? 뭐 신태용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광용 감독님하고 신태용 감독님은 이광용 감독님은 되게 준비를 하고 어떤 데이터 안에서 되게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신태용 감독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필로서 어떤 과감하게 질르는 그 타이밍은 빠른 것 같아요. 네. 어떤 확확 바꾸는 타이밍은.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장점을 흡수한 게 아무래도 감독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네. 작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감독은 이정효였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저는 홍명보 감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번도 못 이겼어.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경기력이 좋았는데 한 번을 못 이겼어. 가서 2대0으로 이기다 2대2 비기고 홈에서도 걔네 완전 내려서가지고 5-4-1로 내려서가지고 잠궈가지고 네. 계속 몰아치는데도 골 한 골 먹고 비긴 적도 있고 홈에서 또 한 골 먹어서 딱 1대0으로 지면서 그걸 걸어 잠궈가지고 1대0으로 또 승점을 가지고 가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정효 감독 대결 어떠셨어요? 뭐 재밌었어요. 네. 우리가 첫 경기는 우리가 이겼었고 그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먼저 골 넣고서 4골을 먹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역습으로 좀 먹었던 장면들이 좀 많아서 그러고 나서 또 비겼었고 홈에서 마지막 경기도 비겼는데 그래도 좀 더 받아치고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기는 아마 팬들이 봤을 때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과거 때부터 한 번쯤은 이제 서울 경기장을 올 때 내가 언젠가 한번 여기서 지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 올 거라는 거 진짜 1도 몰랐습니다. 네네. 네. 그때는 서울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네. 그때 뭐 생각을 했어야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생각조차도 그냥 뭐 안 했었으니까 서울이 어떤 팀이고 뭐고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지금 원정 가보면 뭐 관중수라던가 아니면 그 경기장 규모라던가 조금 다르잖아요. 포항과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팬들이 많고 그런 환호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시너지가 더 날 거고 한 발짝 더 뛰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던데 그 서울 감독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김기동은 감독의 무덤에 묻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이제 그 자신이 없으면 제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뻔히 죽을 거 알면서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많이 지도자들이 힘들었었는데 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하고 싶고요. 보여주고 싶어요. 자신감의 원천, 자신감의 발로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되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심사숙고해요. 선수들 문제도 그렇고 내 생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뒤도 안 보거든요. 미련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다 그러면 그런 말도 못했을 거고 그런 선택도 못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역 때도 뭐 500경기 뛰실 때도 항상 그런 게 보였거든요. 자신감 같은 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격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외향적으로 보이나요?
지금은 네, 좀 외형적으로 보여? 내가? 아, 안 그래요. 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되게 불편해하고. 네. 네. 전화보다 카톡이 편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누구 밥 먹고 술자리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럴 정도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좀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MBTI 해보셨어요? 그거 해봤는데 내가 또 까먹었네. 아예 여기 핸드폰이 있었는데 내가 해서 캡처해서 하나 올렸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첫 글자가 일단은 I입니다. 예. TJ였나? INTJ였나? 놀랐습니다. 감독님 좀 호탕하시고 하니까. 근데 그런 척을 할 때도 있으신 거예요, 어쩔 때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척은 없는 것 같아요, 척은. 기자회견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일단 표정이 밝으시고, 이기든 이기든 그렇게 하니까 저는.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게 축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일 이기면 되겠습니까? 네. 세상도 매일 내가 잘 살면, 혼자 잘 살면 되겠습니까? 네.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지. 네. 감독님, 서울에서 3년 안에 리그 우승 가능하다? 네. 그날도 그 얘기했잖아요. 네. 우승하고 싶다고. 그래서 올해 목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4년 동안 6위도 못했으니 네. 야, 너는 6위만 해도 성공이야. 가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냐. 네. 이런 얘기들 주위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야, 6위 할 것 같으면 난 얘기도 안 해.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3위 해서 ACL은 내가 꼭 나가고 싶다. 네. 그래서 어쨌든 GS라는 이름을 달고 아시아 무대를 누벼야 또 GS라는 가치가 올라가고 또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서 팀이 성장하고 그러지 않겠냐.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선수라고 이제 다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했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성과를 낸다 그러면 구단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더 투자하시죠. 네. 보셨죠? 그러면서 네. 투자를 더 좀만 더 끄집어내 주신다면 우승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가 만들잖아요. 만약에 3년 안에 이거는 뭐 저주다 이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안 될 경우는 우승할 때까지 머무를 생각이 있으시죠?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네. 모르겠습니다. 우승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면서 뭐 팬들이나 구단에서의 어떤 저를 평가할 때 뭐 축구 자체가 재밌고 좋다라고 하면 내가 더 있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나가시죠. 그게 뭐 여기서 내가 더 한다고들 뭐겠어요. 또 때로운 사람이 와서 또 우승에 도전해야 돼요. 근데 그때 동계 때 포항에 계실 때 우리 스쿼드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 4위권 이렇게 한번 얘기하셨죠. 네. 아직 전력 보강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서울 스쿼드로면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3위를 한다고 봐요, 제가. 3위요? 네. 그럼 포항보다는 항상 서울 스쿼드가 좀 더 좋다고 항상. 공격 쪽에서는 솔직히 무게감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수비 쪽에 미들 3선 쪽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거기만 조금만 더 보강이 되면 정말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최준하고 그리고 류재문 영입됐는데 앞으로 좀 더 팬들이 좀 기대해도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투자를 해서 데리고 오는 부분이 아니라 단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잘하시는 거는 그래도 몇 자리 정도를 보강했으면 조금 지금 뭐 수비수하고 미들 3선은 조금 한 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2명. 네. 이성용 선수는 감독님 그때 기자회견 이후로 조금 진전이 있으신지 재계약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그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네. 감독님 그때 기자회견 하고 나서 좀 반응이 왔어요, 성용 선수한테? 아직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 전에 사실 성향국 길게 통해서 한 50분 했어요. 네. 기자회견 전에도 좀 필요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뉘앙스를 했는데 자기도 고민이 많다. 뭐 은퇴를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했는데 지금 더 가족들은 더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단한테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상태고 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김기동 페로몬이 존재합니까, 감독님?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랑 하고 싶어서 온 선수들도 있다고 들었고. 글쎄 뭐 재문이가 이제 첫 지금 케이스가 되게 다른 팀에 가려고 계속 공을 들였던 선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선택을 한 선수가 이제 재문인데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조금 듣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쟤들이 아직 나를 잘 모르는구나. 오늘 뒤질 텐데. 그럼 말씀 잘하셨는데 감독님 훈련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에이,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그래요? 감독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 그냥 농담식으로 좀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네. 아마 모르겠어. 서울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힘들다고 얘기 안 할 텐데.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딱
강하게 짧게 끝나는 스타일입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딱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3주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1월 달에 우리가 한 달을 쉬고 왔는데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빌드업을 해주고 파워도 키워주고 근력도 키워주면서 이제 조직적인 훈련도 해야 되는데 1월 달 3주를 하게 되면 2월 달은 이제 경기 형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를 뛰면 회복을 해야 되니까 경기 회복 하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즌이 들어가는데 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주거든요. 그걸 안 한다 그러면 프로 선수가 아니죠. 임상혁 선수가 한번 감독님이 두 번째로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안익수 감독 김인성이 김인성 선수, 맞아요. 작년에 김인성 선수가 그렇게 그 얘기 들으니까 와닿더라고요. 감독님 훈련도 힘들구나 선수들이 느끼기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